안녕하세요. 저는 세무회계리안 대표세무사 김재우 세무사라고 합니다. 지금 출근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출근하는 길이고요. 아침에 운동하고 매일같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출근하실 때 빈손으로 이렇게 나오시나요? 네네. 어차피 업무 보는 자료들은 대부분 사무실에 있는 거고, 고객님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핸드폰,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무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사무실에 혼자 계신 건가요? 저는 좀 특이하게 혼자 있진 않고요. 아내가 노무사이기 때문에 같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노무사요? 노무사랑 세무사는 약간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길래 같이 개업을 하신 건가요? 세무사랑 노무사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항상 이제 겹치는 업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세무랑 노무를 따로따로 물어보기보다는 한 번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서 좀 편한 건 있죠. 주로 업무를 담당하는 대상이 기업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담당이 많죠. 사업도 친구랑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 조심해야 되는데 개업하고 나서 좀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처음엔 진짜 뜯어 말렸죠. 아무래도 집에서도 이제 항상 같이 있는데 이제 사업장에서도 이제 같이 있게 되니까 우려들이 많았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세무사고 아내는 노무사다 보니까 업역이 사업장에서 겹치는 건 많지만 저희 업무 자체는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할 때는 따로 일을 하고 이게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할 때만 서로 의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분야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무사가 옆에 항상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업 전반의 기장 업무를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많이 관심 가지시는 분야가 절세 이런 것들, 항상 뭐 관심이지만 그런 분야에 대한 컨설팅, 거기에다가 기업 대표님들의 개인 자산에 대한 양도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증여라든지 그런 재산제세 관련된 업무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엄청 바쁘시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업무가 몰릴 때는 좀 바쁘기도 하지만, 근데 세무사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사라는 직업의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세무사가 신고 기간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 엄청 많이 바쁘고 하반기에는 조금 쉴 수 있는,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직군이긴 합니다. 그러면 단점은요? 상반기에 정말 어떤 직군보다도 바쁘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5월달, 3월달 이럴 때 신고가 몰려있다 보니까 그때 너무 많이 바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일을 한다고 보면 하루에 16시간 정도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부부가 함께 개업한 곳이라고 들었는데 네. 왜 세무사님 사무실밖에 없어요? 여기는 제 방이고요. 여기는 제 방. 여기는 사업장을 이제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노무사님 방입니다. 이렇게 나누셨군요. 네. 근데 왜 노무사님 방이 더 예뻐요? 그쵸. 저희는 부부잖아요. 왜 당연한 말씀을 하시나요? 부부가 함께 일하다 보면 출퇴근하기 귀찮은 날도 있지 않으세요? 그건 비밀인데. 출퇴근하기 귀찮은 날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업장에 굉장히 많이 힘을 줬어요. 왜냐하면 나오고 싶은 회사, 그런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지금까지 출퇴근하기 싫어서 나오지 않은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할 때 장점과 좀 어려움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협업관계랑 다르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건 장점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단점은 그겁니다. 이게 대부분 회사에서 있던 일을 이제 집에 가져가면 조금 피곤해질 수 있잖아요. 저희는 항상 이제 회사에서 세무나 노무에 관련된 업무를 이야기하다가 뭔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카페에서도 이제 얘기하고, 그런 점이 있죠. 세무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금융권 취업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원래는 직업이 보험 설계사였어요. 이 보험만으로는 뭔가 부족함이 느껴져가지고 세무사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지금 현재는 그 보험 업무와 세무 업무를 결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결합했을 때 또 생기는 장점이 따로 있으신가요? 세무는 사업 관련이잖아요. 사업 관련해서도 이 기업에 관련된 보험들도 있고,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님들께서 이제 개인의 삶에 대한 그런 보험 니즈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반 분들도 이제 종신보험이나 저축보험 이런 것도 들듯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업을 하면서 보험 영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거죠. 뭐 작년부터 좀 핫했던 것들이 있는데,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든지, 원래는 보험이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데 비용 처리가 되는 보험들이 몇몇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법인 대표님들께서 아무래도 기업의 비용 처리 때문에 세금이
비용이 많이 나와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보험을 활용해서 비용 처리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출근하시면 네. 어떤 업무로 시작을 하시나요? 업체에서 온 연락들, 그다음에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일단은 우선이고요. 이제 세무사한테는 이제 밤늦게 연락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전날 왔던 그 연락들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실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엄청 뭔가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솔직히 저 혼자 개업을 했다면 아무래도 남자고 좀 투박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내와 같이 개업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아내의 그런 손길들이 많이 다 있긴 합니다. 방 큰 것도 보셨잖아요. 제 방보다 큰 거. 네. 네, 제일 먼저 이제 문을 들어오시면 저희 간판이 보이게 되는데 이게 저희 로고고 저희가 세무사와 노무사가 같이 함께 하고 있다 그런 느낌으로 간판을 제작했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는 이제 탕비실. 저희가 둘 다 굉장히 먹는 거에 진심이기 때문에 지금 냉장고에 열 수는 없지만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고객분들 오시면 아무래도 마실 것도 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항상 구비해 놓고 있고요. 전자레인지랑 냉장고도 이런 파스텔 톤으로 하신 건 네, 혹시... 맞아요. 신세대잖아요. 저는 여기 미팅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렇게 깔끔한 것 같아서. 저희가 다른 거보다 공사를 하면서 좀 비용을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최대한 저희가 이 집기들, 사무용품들에는 조금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좀 깔끔하고 처음에 딱 봤을 때 부담이 없는 그런 느낌의 회의실이나 사무실이 되도록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책상도 엄청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보통 이게 한 800이 너무 800? 네네. 이게 800에 1600 정도인데 저도 아무래도 이제 법인에서 근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책상이 좁으면 아직까지는 세무업이 페이퍼워킹이 많다 보니까 작업 공간이 좀 넓은 게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깊은 책상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우와. 이거 며칠 동안 드세요, 이 정도면? 이거는 저희 간식이 아니고 고객님들 간식입니다. 이 두 권 책 다 개정판이 있네요. 그쵸. 아무래도 세법은 매년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 일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개정이 되다 보니까 개정세법을 모른 상태에서 구세법을 적용을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네, 항상 이제 민감해야 됩니다. 매년 이렇게 구입해서 보시나요, 따로? 그렇죠. 네, 구입해서 봐야죠. 너무 두꺼운데요? 근데 이제 아무리 두꺼워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개정된 부분 중에서도 납세자들에게 가까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위주로 먼저 알아보고 너무 특이한 케이스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찾아보면서 업무를 봐야겠죠. 개인이든 네. 뭐 사업자든 또 법인 사업자든 네. 세무사님을 꼭 만나잖아요. 그렇죠. 뭔가 진짜 잘하는 세무사나 혹은 제대로 하는 세무사님들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세무업이 분야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할 때는 아무래도 저의 좀 특화된 분야 그런 쪽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상담을 잘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야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국제조세라든지 그런 분야들은 제가 또 이제 감당하기 좀 어려운 분야들은 같이 협업을 하거나 다른 세무사님들과 아니면 다른 세무사님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섣불리 했다가 저도 납세자도 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방지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 맞는 세무사들을 찾아보시는 것 그리고 제가 또 권유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이걸 진짜 잘해야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공부할 때 이랬거든요. 세무사는 세법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일을 하면서 느꼈던 세무사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감인 것 같습니다. 납세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대화하고 서로 눈빛 교환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챌 수 있는 것 세무사한테 필요한 역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강혜영 노무사입니다. 김재우 세무사 아내예요. 세무사님께서 네. 와이프라서 방이 더 크고 예쁘다라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제가 깜빡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남편과 함께 일을 할 때 장점이 있을까요? 없는 건가요? 뭔가 세무적으로 잘 모를 때 물어보기 편하죠.
그냥 바로 옆에 달려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노무사들은 세법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예요? 근데 세무사님 방에는 과자 이런 거 없던데. 이거 혼자 드시는. 이거 네. 그렇죠. 뺏길까봐. 노무사가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원래 그때 회사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수습 세무사였는데 그때 남자친구인데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자꾸 세무사한테 노무사가 하는 일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노무사가 하는 일 시킨다. 노무사가 하는 일 시킨다. 자꾸 그래가지고 노무사?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노무사 하는 일이 많구나. 그래서 내가 해봐야겠다. 그래서 시험을 찾아봤어요. 직업의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아직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저랑은 맞는 것 같은데 노무사 붙었는데 아닌 사람도 있고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부부가 함께 회사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네. 의견 충돌이 생길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일할 때는 의견 충돌이 없어요. 왜냐면 노무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세무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경우는 많은데 의견이 다르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을 할 때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른다거나 몇 시에 집에 들어갈 거냐? 같이 갈 거냐? 그런 거는 의견 충돌이 매일 있죠. 개업할 때 뭔가 물건 배치하고 물건 구매하고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결혼한 지는 횟수로 5년째고요. 연애를 오래 했어요. 네. 연애 한 8년 하고 만난 지 13년째예요. 20대 초반에 만났는데 30대 중반. 헤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부부가 함께 일을 하니까 네. 매일매일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을 한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들 때가 많아요. 옆에 그냥 아내가 같이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확실히 세무사님이 네. 아내분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이 느껴집니다. 미인을 얻었어요. 지금 어디 가는 건가요? 세무서에 일이 있어가지고 세무서로 잠깐 가고 있어요. 네. 세무사라는 직업을 시작하신 지는 정확히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지금 세무사업을 영위한 지는 지금 6년 차입니다. 그러면 6년 동안 하시면서 네.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으신가요? 양도세 상담을 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정부가 조금 불확실해서 크게 세금이 나오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70대 이제 어머니셨는데 생각보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세법을 적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때가 많아요. 이게 납세자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계시다가 얼마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엄청난 세금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실망도 하시고 조금 마음 아파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참 세무사로서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세무사라는 일을 할 때 가장 속상한 일 하면 세무조사가 떠오르거든요. 그런 일을 실제로 겪으실 때는 마음이 어떠세요? 세무조사는 납세자분들이 많이 당황하시고 많이 두려워하세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세무조사라는 게 물론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정기조사가 있고 이제 수시조사가 있긴 한데 수시조사는 조금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나올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정기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상생활을 살다가 그냥 잠깐 감기 든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만 잘 준비하시고 물론 이제 저희가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수월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건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몇 인 정도 규모의 기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한 10인 미만, 조금 크게는 30인 미만 그 정도 사업장이 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규모로 보면은 대부분 30억에서 50억 미만 사업장이 많은 것 같고 조금 작으신 분들 이제 막 창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소규모 사업장 뭐 1, 2억, 5억 미만 이런 사업장도 두루 있고요. 그럼 그런 사업장은 대부분 다 법인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30억 넘는 개인 사업자, 50억 넘는 개인 사업자도 많고요.
막 창업한 아직 매출이 일어나지도 않은 법인 사업장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법인이 매출 규모나 사업장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스타일에 맞게 그리고 업종에 맞게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설명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개인과 개인 사업자는 그냥 거의 동일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개인이 개인의 삶을 살다가 사업을 영위한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인 거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개인과 법인 이름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격이 다른 거예요. 황정음 네. 씨 사건이 이제 기사화가 됐었잖아요. 그게 이제 법인과 이제 개인 대표자 이제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개인 사업자가 개인의 사업자에서 벌어들인 돈을 개인이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법인 사업자를 영위하는 대표자가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다 써버리면 그거는 횡령 또는 유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겠죠. 개인과 법인 두 개 사업장에 좀 적합한 유형 같은 게 있을까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 거래처가 어떤 거래처인지에 따라서 조금 판단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거래처가 조금 규모가 있는 거래처다, 아니면 좀 신뢰감을 형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또 하나, 대출이나 금융권 관련 업무를 조금 보기 수월한 거는 법인이 아무래도 낫습니다.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과 개인을 너무 이제 구분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가 낫겠죠. 근데 그건 있습니다. 일단 세율만 비교해도 개인 사업자가 훨씬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법인 차량을 막 네. 타고 다니면 안 된다. 법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면 안 된다. 개인의 목적으로 거주하면 안 된다. 네네네.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그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법인에서 만약에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세법으로는 법인 차량은 항상 업무용 차량으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개인이 사적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량에 대해서 사용한 비용은 비용 처리도 되지 않을 뿐더러 차량에 관련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자한테 다 불이익이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그건 개인적으로 다시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번호판만 보더라도 8천만 원 이상 되는 좀 고가의 차량들은, 법인 소유의 차량들은 다 이제 연두색 번호판 달잖아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그런 것들을 제재를 하는 것이죠. 세금적으로 뭔가 답답하다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금이 벌어들이는 매출 그리고 소득보다 절대 높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세금을 내가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납부 의무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텐데, 내가 벌어들인 돈 일부를 좀 뺏어간다는 느낌을 좀 받으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특히나 부가세 때 그래요. 맞아. 왜냐하면 부가세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가격에 다 부가세가 붙어 있다 보니까 그걸 다 본인의 매출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의 10%는 무조건 납부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샀을 때는 그 10%는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부가가치세가 막 큰 기업일수록 네. 돈이 꽤 커지잖아요, 단위가. 네네네. 그런 거를 막 파킹 통장 이런 데에 넣어가지고 이자를 만들어가지고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그거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저축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사업과 관련된 통장은 다 국세청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사업과 관련된 이자 수익도 소위 말해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의무는 존재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자를 받을 때는 은행에서 원천징수라는 걸 하기 때문에 네. 소득세까지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근데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이자 같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면서 그게 수익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이 법인명으로 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은행 예금 적금으로든 뭔가 수익이 생기면 네. 그것도 다 그 각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개인과 다르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 증가설을 택하기 때문에 벌어들인 수익의 원천을 따지진 않아요. 따지진 않기 때문에 전체 벌어들인 수익 자체를 법인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는 약간 페널티가 있긴 합니다.
오. 가끔 뭐 주택이나 농지 같은 거를 매입할 때는 페널티가 다 있긴 하지만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법인세율만 적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보다는 세율이 좀 낮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 복리후생을 위한 기숙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또 부동산 임대업이나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필요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법인에서 그런 것들을 매입하거나 거래하거나 거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직업으로서 또 부부와 함께하는 이 사업으로서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제가 사업장 이름, 상호명을 이제 리 안으로 지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대하고 있는 저희 첫 아이의 이름을 먼저 지어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리 안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 명함에도 있듯이 이로울 리자의 편안한 자, 고객에게 이롭고 함께하면 편안한, 그런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항상 뭔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도 그랬고 일을 할 때도 그럴 때가 많은데, 제가 납세자분들, 그다음 대표님들에게 최대한 공감해 드리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이제 해결해 나가면서 편안하게 세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